자, 두 번째 시간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다가 조금 늦게 왔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모양은 이거라 그랬죠? 여기서 우린 지금 컨트롤러 먼저 나누는 거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컨트롤러 나누는 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게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린 이 프로그램 안에서 유저가 뭔가 요청을 보내고 그거에 대한 답을 보내주죠. 지금 프로그램이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저희 앱이라고 하는 친구가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메인 메서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냥 앱 실행시키는 거죠. 앱에서 런이라는 메서드 실행시키는 거고, 아티클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그 게시물 조립해서 객체로서 쓰려고 그냥 그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조립해주는 역할. 멤버도 똑같고요. DTO는 공통된 변수 중복된 거 제거해 주려고 얘 하나 만들어서 상속받게끔 하는 역할이고요. 얘는요, 얘는 그냥 도구죠. 도구. 우리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게끔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럼 모든 기능은 얘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앱이라는 애가. 현재 우리는 이렇게 된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앱한테 요청을 보내고요, 명령어로서. 그럼 앱이 그 명령어를 보고 뭐 틀렸다, 맞으면 맞는 대로 뭔가 기능을 수행을 한 다음에 결과를 돌려주죠. 결과를 돌려준다라는 건 지금 콘솔에 뭔가 남잖아요. 출력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끔, 그게 이제 결과로 남는다라는 건데, 자,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좀 분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현재까지 게시판은요, 게시물 관련된 기능이 하나 있고요, 멤버 관련된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티클, 멤버 이렇게 두 개로 앱을 좀 나누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인 이 모양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 궁극적인 모양을 쫓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뭐 실행 속도, 네트워크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가 간편해진다 라는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좀 딥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많아요. 이런 구조를 써야 되는 이유가. 근데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로 다 묶여 있으면요, 이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거 안에서 뭔가가 고장났을 때 우린 이 하나를 그대로 수정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다가 만약에 뭔가 에러가 나기 시작을 해요. 잘못됐어요. 잘못 고쳤어요. 그럼 이거 하나 통째로 못 쓰죠. 근데 이렇게 구조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얘한테만 작은 문제가 있고 얘네들은 정상 작동을 해요. 근데 여기서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여기 문제가 생긴 데 빼고 얘네들은 정상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생긴 작은 문제가 얘네들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이라면 얘를 해결하지 않으면 얘네들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분리를 해놨을 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급하게 얘만 수정해도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같은 데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어떤 페이지는 갑자기 안 열리는 페이지가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페이지는 잘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이 로그인이 잘 됐는데, 자, 로그인은 잘 됐죠? 그럼 네이버에서 로그인이 잘 됐다라는 건 지금 네이버 서버나 이런 건 문제가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봤대요. 기사 보기 눌렀는데 이 페이지가 안 떠요. 이 페이지가 뭐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게 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네이버 페이지, 이 웹사이트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소스 코드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얘를 보여주는 이 부분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완성을 시켜 놓으면
저기만 찾아가서 저기만 고치면 돼요. 일반 사용자들이 아예 네이버 들어갔을 때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떠버리면 아예 네이버가 문제가 생긴 거고, 그게 아니라 다른 건 다 되는데 몇 가지만 안 돼, 페이지가 안 떠 라는 얘기는 거기만 문제가 생긴 형태예요. 그럴 때 거기 문제인 부분만 찾아 들어가서 고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하나로 통으로 돼 있으면요, 어딘가 하나 문제가 생겨서 실행이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첫 페이지부터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짜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고 보셔도 돼요. 결국 이 얘기는 결국 유지보수가 편해진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뭐 네트워크나 이런 실행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요소들은 뭐 여러분들이 크게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건데,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웹사이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70, 80%는 다 이 구조로 짜여 있을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들은 뭐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와서 그걸로 변형을 시킨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페이지들은 아직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 80%는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한 5, 60% 정도라고 바꿀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하기 위해 일단 컨트롤러부터 분할을 할 건데, 컨트롤러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역할 분담을 시켜주면 앱이 얻는 이점이 뭐예요? 지금 앱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던 거를 반 갈라서 아티클 기능은 얘한테, 멤버 기능은 얘한테 나눴어요. 그럼 얘가 가지게 되는 이점은 뭐죠? 네? 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줄죠. 앱 하나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 줄어요, 분할을 시켰으니까. 또 다른 예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앱이라고 하는 애가 혼자 업무를 하고 있던 거를요, 이 앱이라는 애가 혼자 업무를 다 하고 있었어요. 회사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회사에 앱이라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얘가 회사의 모든 업무를 다 해요. 얘 힘들겠죠. 근데 얘한테 도와줄 수 있는 애 2명을 붙여준 거예요. 얘는 아티클 컨트롤러가 될 거고요, 얘는 멤버 컨트롤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 혼자 해야 될 업무였는데 도와줄 수 있는 애가 둘이나 생겼죠. 그리고 얘는 멤버 관련된 기능들을 얘가 해줄 거고요, 얘는 아티클 관련된 기능들을 얘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혼자 하던 업무를 나눠서 그 이제 특색에 맞게 나눠서 아티클과 멤버라는 특색으로 나눠서 그 역할을 실제로 그 기능들을 해줄 친구 2명을 고용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만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저가 얘한테 요청을 보냈고 얘가 값을 돌려줬죠. 이 요청을 받았어요. 여기서 아티클 기능이래요, 요청 받은 게. 그럼 얘가 이거 토스하면 되죠. 얘가 아티클 기능 다 해줄 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요청을 보냈는데 이게 멤버 기능이래요. 그럼 얘한테 토스하면 되죠. 그럼 얘가 어떤 일을 다 해줄 거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주면 그것만 전달하면 돼요. 얘도 똑같이 결과를 주면 그것만 유저한테 전달해주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할 게 이런 거예요. 앱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아티클 기능은 얘한테 나눌 거고 멤버 기능은 얘한테 나눌 거라, 이제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에 이게 이건지 판단을 해서 보내주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을 거예요, 앱이. 그리고 사용자한테 보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컨트롤러 2개를 나눌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하죠. 제가 패키지 하나를 새로 만들 겁니다. 패키지 하나를 새로 만드는데 얘 이름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러면 BAM 밑에 컨트롤러라는 패키지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클래스 만들어서 이거 입력해줘가지고 무브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편한 거 하시면 돼요. 패키지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클래스 만들 겁니다. 얘는 아티클 컨트롤러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멤버 컨트롤러. 이렇게 컨트롤러를 두 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앱에 가가지고 앱에서 요 정도에다가 멤버 컨트롤러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줄을 쓰면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멤버 컨트롤러를 썼기 때문에 임포트가 자동으로 돼요. 근데 그냥 쓰신 분들은 임포트가 안 되어 있어서 빨간 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해서 임포트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티클 컨트롤러도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명령어 없을 때, 그 명령어가 프로그램 끝나는 걸 때인 경우는 아티클 거예요, 멤버 거예요? 좀 애매하죠? 이런 거는 그냥 여기다 둘 거예요. 두고 이건 누구 거예요? 멤버 조인? 확실히 얘는 멤버 거죠? 확실한 멤버 기능이니까 얘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잘라내게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멤버 컨트롤러에 두 조인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게끔 하나 써줄 거예요. 이러고 나서 지금 이 메서드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메서드 만들어주면 되고요. 얘 만들어서 지금 방금 잘라내기 한 내용을 얘한테 다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명령어가 멤버 조인이 들어왔을 때 멤버 컨트롤러한테 일 토스하는 거죠. 멤버 컨트롤러한테 있는 두 조인이라는 기능을 실행하는 걸로 토스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기능은 얘가 하겠죠. 두 조인 여기다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메서드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붙여넣기를 하면 지금 문제가 좀 생겼죠. 멤버스는 뭐였어요? 회원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였죠. 그 객체는 지금 여기서 만들었죠. 앱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몰라요. 얘는 분명히 이 객체들도 지금 DB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도 앱한테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려는 게 이거잖아요. 어레이 리스트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앱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냅둘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냅두고 일단 얘가 가능하게끔 수정을 좀 해줄게요. 그리고 얘도 문제고, 지금 로그인 아이디 체크, 얘도 문제죠. 이거 왜 문제예요? 메서드가 여기 밑에 있으니까. 그죠? 얘 프라이빗이잖아요. 갖다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근데 분명히 멤버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메서드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또 잘라다가 요 밑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그럼 일단 메서드는 해결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멤버스랑 SC, 이 SC는 뭐였어요? 우리가 처음에 스캐너 사용하기 위해서 스캐너 객체 연결되어 있는 변수죠. 얘가 있어야 우리가 넥스트 라인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캐너 객체를 쓸 수 있으려면 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얘랑 멤버스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얘를 옮기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거 그대로 둘 거고요. 여기서 멤버스랑 SC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멤버 컨트롤러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했죠, 얘한테. 그쵸?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리모컨 작동시켜서 두조인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얘가 실행이 될 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멤버스 새 객체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쓰기 위해서 얘처럼 아예 새로운 객체를 여기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객체랑 얘 여기서 만든 객체랑 서로 다른 객체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뭔가 데이터가 저장됐어요. 그럼 앱에 있는 멤버스한테는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서로 다른 객체는 연결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져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여기서 써야 돼요. 멤버 컨트롤러에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되게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넘겨주는 방법이 있었죠. 지금 이거 뭐예요? 우리 조립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뉴 아티클 객체 하나 만들겠대요. 아티클 객체 하나 만드는데, 이거 뭐죠? 인자죠. 인자를 넘겨서 아티클 객체 하나 만들죠. 그 아티클에 생성자를 통해서 받아온 인자들을 저장하죠. 지금 앱과 아티클에서 우리가 입력한 타이틀과 바디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넘겨줘요? 어떻게 넘기고 어떻게 받아요? 인자로 넘기고요. 매개 변수로 받아서 생성자를 통해 객체 생성할 때 만들어 버리죠. 데이터를 넣어 버리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멤버스랑 SC도 똑같아요. 객체 만들 때 인자로 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성자를 통해서 받아낼 겁니다. 자, 제가 멤버스랑 SC를 이 멤버 컨트롤러 객체를 만들 때 인자로 줄 거예요. 그럼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성자 없으니까. 지금 이거는 이 모양은 생성자라 그랬었죠. 생성자가 이 생성자 모양을 기반으로 해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는데 이 모양의 생성자가 없어요. 매개 변수 두 개를 갖고 있는 생성자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해요? 더 컨스트럭터 멤버 컨트롤러,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 멤버랑 스캐너를 받는 생성자가 정의되지 않았다. 만들 거냐?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얘가 시키는 대로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멤버스를 매개 변수로 받아오기는 했어요. 얘를 이제 여기서 써야 돼요. 우리가 계속 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변수 두 개를 만들고요. 이 생성자 안에서 이거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변수만 만든 거죠. 그 변수한테 매개 변수로 받아온 얘네들 넣어주겠다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클래스 내에서 멤버 컨트롤러라는 클래스 내에서 멤버스랑 SC는 앱에 있는 멤버스랑 SC랑 같나요? 다르나요? 그죠? 같은 애죠. 결국 같은 애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넘겨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네를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했어요. 그럼 얘가 여기 있는 멤버스도 값이 변해 있겠죠. 왜냐면 객체는 하나고 리모컨이 두 개가 된 거니까. 그쵸? 지금 그 리모컨 연결하는 작업을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에러가 다 사라졌어요. 두 조인. 네. 일단 에러가 다 사라졌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멤버 조인이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옮겼는데 잘 되면 문제가 없는 건데, 일단 아이디 입력받는 거 잘 나오고요.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틀렸을 때 다시 입력받기 잘 나오고요. 같으면 넘어가고 문제없이 가입이 되고, 한 번 더 아이디를 똑같이 입력했을 때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잘 나오고요. 얘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래요. 테스트 1 했더니.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하는데 또 다르게 입력하면은 뭐라고 할 거고, 같게 입력하면 넘어갈 거고, 환영합니다. 잘 나오고요. 이러면 지금 멤버 조인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앱에서 멤버 조인 명령어 들어왔을 때 멤버 컨트롤러한테 이 두 조인 이거 실행해 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원래 있던 거, 이 안에 이런 코드가 쭉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멤버 컨트롤러한테 이를 넘긴 거죠. 그럼 멤버 컨트롤러가 저 두 조인을 실행해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걸 실행할게 라고 하고서 밑에 거 실행하는 거죠. 자, 지금 또 뭔가 복잡한 걸 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안 했어요. 앱에 있던 기능을 메서드화로 바꿔줬고요. 그 메서드를 멤버 컨트롤러한테 만들어주고 그 안에 원래 있던 로직을 메서드 안으로 다 옮겨준 거고요. 얘를 옮겼기 때문에 당연히 멤버스나 SC 이런 거 사용이 안 돼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를, 에러를 해결해 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거 로그인 아이디 체크하는 거랑 get member index by login id 라는 메서드도 멤버 거니까, 멤버를 위해서 있는 애들이니까 얘네 가져온 거고요. 그쵸? 지금 그러면 얘가 하고 있던 일을, 얘가 하고 있던 것 중에서 멤버 관련된 기능들을, 지금 우리는 두 조인 하나밖에 없었지만, 회원가입 하나밖에 없었지만 두 개, 세 개, 여러 개 했다고 하면 얘한테 다 옮긴 거잖아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는 멤버 관련된 기능들, 얘가 멤버 기능들이라고 했을 때 얘네를 이렇게 옮긴 거죠. 어디 갔어? 에이. 멤버 관련된 기능들을 다 옮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그만큼 가벼워진 거죠. 그리고 그럼 얘가 멤버 관련된 거에서 아예 모든 영향력이 사라졌나요? 그건 아니죠. 애초에 유저가 입력하는 명령어는 얘가 판단을 하죠. 얘가 멤버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받았으면 그 명령어가 멤버니까 오케이, 네가 일 처리해 하고 일을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티클,
아티클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아티클 같은 경우는 얘보다 이제 기능이 좀 많았죠, 저희 코드에 지금. 그 상태에서 똑같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아티클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얘네를 다 옮겨주면 돼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다 옮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것만큼 또 가벼워지는 거죠. 그리고 명령어 들어왔을 때 아티클 관련이다 그러면 오케이 네가 해 하고 얘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들은 지금 얘네들이 하게끔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컨트롤러밖에 안 만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을 컨트롤러한테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 구조 설명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실질적인 기능 수행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네, 서비스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나눠 놓은 다음에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또 나눌 거예요. 이 과정은 천천히 진행이 같이 될 거고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컨트롤러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진짜 컨트롤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인 기능을 컨트롤러한테 만들어야 되네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도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시면 그건 좀 곤란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요청을 받아서 뭔가 명령어가 들어왔는데 얘가 이거면 여기로 주고 얘 거면 여기로 주고 얘 거면 여기로 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뭔가 잘못된 명령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뒤로 안 넘기고 얘한테 돌려보낼 거예요. 빠꾸 시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편의점에 가서 아니지, 편의점 말고 빵집에 가서 칼국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손님을 내보내야겠죠. 그런 역할을 이 친구가 이제 할 겁니다. 이 친구가 할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라우터라고 표현을 해요. 라우터는 이제 들어온 그런 거를 분기를 태워서 알아서 이제 나눠주는, 분할을 해주는 그런 친구인데, 뭐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왔을 때 요청이 잘못된 거면 여기서 빠꾸를 하고, 잘 맞는 거면 그 맞는 거대로 찾아서 뿌려줄 거고요. 뿌려준 애가 실제로 기능할 애한테 또 보내줄 거고, 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필요한 기능이다 라고 한다면 얘한테 또 명령을 할 거고요. 얘가 DB를 들락날락 할 거고, 데이터 가져와서 주면 그거 가지고 기능 수행해서 넘겨주고, 얘는 오케이 사용자한테 보여줘 하고 보여주는 거죠. 이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컨트롤러 쪽만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인 기능을 지금 얘가 갖고 있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기능을 가져야 되는 클래스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현재로서 잠깐 넣어놓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 거를 컴퓨터를 먼저 하고요. 너 말고 있는 걸로. 얘는 멤버 컨트롤러 추가 및 기능 이전.
들어가서 지금 현재 코드까지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 이거랑 똑같이 아티클 관련된 기능들을요, 아티클 컨트롤러 우리 만들어 놨죠. 얘로 옮겨보세요. 그래서 다 옮기고 여기서 실행이 됐을 때 아티클 기능들도 문제가 더 없게끔 컨트롤러 분할을 해보시면 됩니다. 멤버 컨트롤러 했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 아티클 기능 중에서는 이 CMD가 필요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뒤에 뭐 글 번호를 입력한다던가 하는 것 때문에 CMD를 가지고 자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어서 CMD가 필요한 부분들이 차이가 좀 있을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아티클 컨트롤러를 완성시켜 보세요. 최종적으로 다 하고 나면 여기 앱에는요, 이런 명령어를 구분짓는 거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테스트 데이터는 일단은 여기다 내비두세요. 앱에다. 얘는 건드리지 마시고 나머지만 한번 쭉 옮겨 보세요. 이거를 50분까지 해보시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9시 5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